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30년 지기 친구 김수연이죠. 절대 가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여자를 제가 방금 안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돌아온 말은 이거였어요. 오늘 일은 실수였어. 어쩌면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듣고 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친구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 응? 저는 화가 났지만 우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정우 올해 52입니다. 중견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죠. 평범한 직장인, 평범한 삶을 살아왔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는 단 하나 평범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 김수연이었죠. 수연이와 저는 같은 동네에서 자랐어요.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계속 연락하며 지냈죠. 서로의 경조사를 챙기는 사이였어요. 누가 봐도 30년 넘게 이어온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녀의 생각이었어요. 저에게 수연이는 복잡한 존재였으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봄날 방과 후 학교 뒤편 벚꽃나무 아래서 고백했었죠. 수연아, 너 좋아해. 그녀는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야, 장난하지 마. 우리 친구잖아. 진심이야, 정말 좋아해. 그때 수연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야,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 나 너를 남자로 본 적 없어, 절대로. 단호했어요. 정말 조금의 틈도 없었습니다. 좋은 친구로만 생각해. 너 또 이러면 앞으로 너 안 본다? 그날의 거절 이후 저는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솔직히 자존심도 상했죠. 그래서 대학 가서는 여자도 만났고 군대 갔다 와서도 연애했습니다. 나름 제 인생을 살았어요. 결혼은 타이밍이 안 맞았다고 해두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연이만 보면 달라졌어요. 1년에 몇 번 보지도 않는데 그녀를 만날 때면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시선이 자꾸 그녀에게 갔죠. 특히 그녀의 몸을 볼 때면 솔직히 말하자면 욕망이 일었어요. 아름다운 외모, 여전히 탄탄한 몸매. 5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저 여자를 한번 안아보면 어떨까? 수연이의 입술을 한번 맛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러운 생각이라고요? 저도 남자예요. 30여 년 동안 가질 수 없었던 여자를 보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왜 나를 남자로 안 보는 거지? 다른 남자랑은 만나면서 왜 나는 안 되는 건데? 그런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연이를 만나면 일부러 다른 여자 이야기를 했어요. 나 요즘 괜찮은 여자 만나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의 반응을 보고 싶었죠. 조금이라도 질투하는지 신경 쓰는지. 그런데 수연이는 매번 이렇게 말했어요. 오, 그래. 잘 됐네. 이번엔 결혼까지 가봐. 전혀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 정말 나한테는 일도 관심이 없구나. 그렇게 느꼈죠. 그래서 저는 수연이를 멀리했어요. 연락도 뜸하게 했고 만나자는 말도 안 했습니다. 보면 괜히 기분만 나빠지니까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술 먹고 혼자 있을 때면 수연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상상했습니다. 그녀를 안고 입 맞추고 옷을 벗기는 상상. 그런 밤이면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위로를 했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수연이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건지 헷갈렸어요. 30년 동안 가질 수 없었던 여자 거절당한 자존심.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의 몸. 이 모든 게 뒤섞여서 복잡한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연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1년에 서너 번 정도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라고 했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대요. 좋은 아파트도 있다고 했죠.
너는 잘 사는구나. 만날 때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뭐, 그럭저럭 살지. 속으로는 씁쓸했죠. 나를 거절하고 저런 남자랑 결혼했구나. 역시 돈이 최고지 뭐. 비틀어진 생각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걸 저는 한 달 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TV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이었어요. 야, 지금 시간 괜찮아?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응, 괜찮은데 무슨 일이야? 나 이혼했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이혼했다고 한 달 전에. 수연이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여 나왔어요.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동시에 묘한 흥분이 올라왔어요. 이혼했다고? 그럼 이제 자유로운 몸이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친구로서 걱정하는 마음보다 남자로서의 계산이 먼저 나온 거죠. 야, 무슨 일 있었어?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집이야, 혼자 있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있어. 지금 간다. 저는 차 키를 집어들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친구가 힘들어한다는 걱정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다른 기대감도 있었어요. 혹시 이번 기회에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더러운 생각이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남자니까요. 수연이가 사는 아파트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20분 만에 도착했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수연이는 헝클어진 머리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죠. 헐렁한 집에서 입는 옷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야했어요. 화장 안 한 맨얼굴이 더 섹시하게 느껴졌죠. 아, 저 여자를 안아보고 싶다.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들어와. 수연이가 힘없이 말했어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 한 개가 놓여 있었어요. 반쯤 비어 있었죠. 혼자 마시고 있었어? 응, 오늘따라 너무 힘들어서. 수연이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녀 옆에 앉았어요. 가까이 앉으니 그녀의 향기가 났습니다. 샴푸 냄새 같은 거였는데 묘하게 자극적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무슨 일 있었는지 얘기해봐. 수연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결혼 생활이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 한마디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은 겉으로만 괜찮은 사람이었어. 집에 오면 완전히 달랐지. 수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술 먹고 와서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때리지는 않았어. 대신 말로 죽였지. 수연아,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내가 뭘 안다고 집에나 처박혀 있어. 그런 말들을 20년 넘게 들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수연이는 약해져 있어 남자가 필요한 상태야. 만약 내가 잘하면 그런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아갔죠. 맞아요. 나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을 기다린 남자에게 이건 기회였어요. 애들 때문에 참았어. 아빠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애들이 다 커버렸더라고. 그래서 이혼한 거야? 응, 더 이상 못 참겠더라.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았어. 수연이는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죠.
그 손을 잡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30년 만에 처음 잡아보는 그녀의 손. 부드럽고 가늘고 여자의 손이었습니다. 힘들었겠다. 응, 정말 힘들었어. 수연이가 제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친구로서의 위로를 구하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느꼈어요. 그녀의 손길이, 그녀의 온기가 제 안의 욕망을 깨웠습니다. 아, 이 여자를 안고 싶다. 지금 당장 끌어안고 싶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 덤비면 완전히 끝장나. 이성이 본능을 억눌렀죠. 너밖에 없어.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이. 수연이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 나밖에 없어. 이제부터는 내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해. 천천히, 조금씩 그녀에게 다가가야 해.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30년 동안 넘지 못한 그 선을 넘을 수 있을까? 저는 그녀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갔어. 내가 옆에 있을게.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순수한 친구로서의 위로는 아니었죠. 남자로서, 그녀를 원하는 남자로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연이네 집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을 못 잤어요. 방 안에 혼자 있는 그녀를 생각하니 온갖 상상이 다 들었죠. 지금 들어가면 어떨까? 힘들어하는 그녀를 안아주면 어떨까? 그러다 분위기가 되면 계속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니야, 급하게 하면 안 돼. 천천히 가야 해. 수연이는 지금 약해져 있어 하지만 아직은 경계하고 있을 거야. 먼저 완전히 마음을 열게 해야 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죠.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커피 끓이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수연이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보다는 좀 나아 보였어요. 일어났어? 커피 마실래? 응, 고마워.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수연이가 건네준 커피를 받아 마셨어요. 그때 수연이의 집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얇은 티셔츠 한 장에 반바지, 속옷 라인이 비쳐 보였어요. 순간 시선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아, 저 몸을 한번 안아보면. 상상이 꼬리를 물었죠. 하지만 바로 시선을 돌렸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요. 어젯밤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오버했지? 아니야, 친구잖아. 그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로 남고 싶지 않은데, 이제라도 그 이상이 되고 싶은데. 하지만 겉으로는 친구인 척 연기했어요. 어렵지 않았죠. 30년 넘게 해왔으니까. 고마워. 정말 우리 모임 친구들 중에 너한테 먼저 알린 거야. 그래, 꼭 다 알릴 필요는 없지. 마음 좀 추스리고 나중에. 수연이를 걱정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자꾸 아래로 시선이 갔어요. 더러운 욕망이든 순수한 사랑이든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 여자를 원했어요. 그녀의 몸을, 그녀의 전부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이혼한 그녀, 약해진 그녀, 외로운 그녀. 저는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생각이었습니다. 너 오늘 출근해야 하지? 늦겠는데? 수연이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9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 맞다. 그럼 나 먼저 갈게. 응, 조심히 가. 그리고 친구들한테는 아직 비밀이야. 걱정 마, 수연아. 너가 나중에 직접 말해. 현관문을 나서면서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연이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친구에서 남자로 바뀔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수연아, 이번엔 다를 거야. 30년 전처럼 거절당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너를 내 것으로 만들 테니까.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이게 사랑인지, 욕망인지, 집착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그녀를 원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기회가 생겼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수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뭐 먹었어?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해.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친구로서의 관심인 척 자연스럽게 접근했죠. 수연이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응, 고마워. 너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 그 문자를 보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머릿속으로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저녁 먹었어? 아니, 아직 귀찮아서 그냥 안 먹으려고. 혼자 있으면 우울하잖아. 내가 뭐 사갈까? 치킨, 피자. 그래. 고마워. 소주도 좀 사와. 수연이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어요. 지금이야.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오늘이 기회라는 걸. 알았어. 30분 안에 갈게. 저는 퇴근하자마자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소주 2병, 맥주 4캔, 안주 몇 가지를 샀어요. 그리고 수연이네 아파트로 향했죠. 차를 몰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밤 뭔가 일어날 것 같아 분위기만 잘 타면 기대감이 커졌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수연이는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긴 티셔츠 하나에 레깅스,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예뻤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TV를 보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냥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던 거죠. 요즘 어때? 좀 나아졌어? 안주를 테이블에 펼치며 물었습니다. 뭐 그럭저럭. 근데 밤만 되면 힘들더라. 수연이가 소주병을 따며 말했어요. 혼자 있으니까 이상의 애들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아들이랑 딸은 어디서 지내? 아들은 독립했고 딸은 대학 기숙사에 있지. 수연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애들은 괜찮아? 응, 둘 다 내 편 들어주더라고. 엄마 힘든 거 안다고. 그래, 지금은 너만 생각해, 수연아.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한 잔, 2잔, 3잔.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어요. 수연이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오른 거죠. 저도 슬슬 취기가 돌았어요.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오늘 밤을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있잖아. 수연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너는 왜 결혼 안 해? 글쎄 타이밍이 안 맞았나? 거짓말 너 같은 남자가 여자 없을 리 없잖아. 수연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술에 취한 눈빛이었지만 진지했습니다. 정말 궁금해 왜 혼자 사는 거야? 저는 장난스럽게 답했어요. 네가 찾잖아. 고등학교 때 그래서 쭉 혼자 살았지. 에이 무슨. 정우야 왜 그래. 농담이고 그냥. 인연이 없었나 봐. 애매하게 얼버무렸죠. 아까워 너같이 좋은 남자가. 수연이가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나는 26년을 낭비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글썽거렸죠. 저는 옆으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수연아, 울지마. 다 지나간 일이야. 응. 미안해. 오늘따라 왜 이러지? 수연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때 저는 그녀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친구로서 위로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부드럽다. 그녀의 어깨가, 몸이 느껴졌습니다. 여자의 온기가 전해졌죠. 수연이는 제 품에 몸을 맡겼어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이대로만 가면. 저는 천천히 그녀를 더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고마워. 수연이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순간 이성이 흔들렸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이 순간, 그녀가 제 품에 안겨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위로하는 척 하지만 점점 아래로 내려갔죠. 허리 쪽으로. 수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품에 안긴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거 되는 건가?
기대감과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더 대담해졌어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턱을 살짝 들어 올렸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수연이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술에 취한 눈빛, 외로움에 젖은 눈빛, 그리고 허락하는 듯한 눈빛. 저는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우리의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고 촉촉했죠. 수연이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받아주었습니다. 키스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더 강하게 안았어요. 30년 동안 꿈꿔왔던 이 순간,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졌어요. 티셔츠, 레깅스 그녀의 몸이 드러났습니다. 5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몸. 아, 드디어 이 몸을 가질 수 있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욕망만이 가득했죠. 우리는 소파에서 뒤엉켰어요. 그녀의 숨소리, 신음소리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를 가졌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리니 우리는 서로 얼싸안은 채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숨이 거칠었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났죠. 수연이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침묵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상상만 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김수연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그 여자. 절대 가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여자를 제가 방금 안았습니다. 황홀했어요. 너무나 만족스러웠죠. 온몸이 나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몸을 일으켰어요.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옷을 주워 입고 화장실로 갔어요. 저는 혼자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됐어, 일단은 됐어, 드디어 그녀를 가졌어. 만족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될까? 후회할까? 그런 생각들이 스쳤죠. 10분쯤 지나서 수연이가 나왔습니다. 옷을 제대로 입고 머리도 정리한 상태였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 이거 잘못됐네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수연이는 소파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저와 거리를 두고 저기, 수연이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일은 실수였어. 어쩌면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듣고 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실수? 응.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이 없었어. 수연이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이런 짓을 해서. 이런 즉?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30년을 기다려서 한 건데 그녀에게는 이런 짓이었어요. 우리 친구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 정우야. 응? 수연이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실수? 없었던 일? 30년을 기다린 내 입장은 뭐가 되는 건데? 하지만 화를 낼 수 없었어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나가면 완전히 끝장이니까요. 알았어.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수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나 먼저 갈게. 응. 조심히 들어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만족감, 허탈함, 분노, 욕망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죠. 실수라고? 없었던 일로 하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30년 만에 가진 그 몸을 그냥 잊으라고? 불가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녀 생각만 났습니다. 그녀의 몸, 그녀의 신음소리, 그녀의 체온. 모든 게 생생했어요. 아, 미치겠다. 또 하고 싶어?
다시 그녀를 안고 싶어 욕망이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도 보였어요. 수연이는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말자고 했죠. 어떻게 하지? 이대로 포기할 순 없는데. 한 번 맛을 봤는데 그냥 끝낼 순 없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지금 수연이는 뭐야? 52세 이혼 여자나. 아무리 예쁘고 몸매 좋아도 결국은 나이 많은 이혼녀야. 그 생각이 들자 묘한 우월감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뭐야? 52세 미혼 남자. 결혼도 안 했고 부장까지 올라간 괜찮은 남자야.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야. 이 나이에 미혼 남자가 얼마나 귀한데.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수연이는 20여 년 결혼 생활 끝에 이혼했어. 재산 분할 받았다고는 하지만 예전만큼 여유롭지는 않을 거야. 게다가 52세 이혼녀를 누가 원하겠어? 젊은 남자들은 당연히 안 보고 비슷한 나이 남자들은 젊은 여자 찾잖아.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럼 수연이한테 나는 어떤 존재일까? 결혼도 안 한 깔끔한 남자. 30년 지기 친구로 믿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선택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수연아, 너 지금 까칠하게 굴지만 냉정하게 보면 나한테 과분한 거 아니야? 52세 이혼녀가 뭐 대단하다고. 젊을 땐 몰라도 지금은 아니잖아. 찌질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릴 적 거절당하고 무시당한 자존심이 그렇게 만들었죠.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그녀가 나를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천천히 압박하면 결국은 내 것이 될 거야.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연이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녀를 다시 품을 수 있을까? 일단 거리를 두자. 너무 쫓아다니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거야. 며칠 연락 안 하고 있다가 슬쩍 다시 접근하는 거야. 그러다 적당한 타이밍에 또 술 한잔하고. 그러면 또 그런 일이 생길 거야. 한 번 선을 넘었으면 두 번째는 쉬워. 냉정한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한 번 그녀를 가졌어요. 이제 와서 순진하게 굴 수는 없었죠. 수연아, 미안하지만 나도 이제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날 필요로 하게 만들 거야. 52세 이혼녀가 재혼하기 쉽지 않다는 거 너도 알잖아. 나 같은 남자 흔하지 않아.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했어요. 30년 동안 짝사랑한 남자가 되기 싫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잡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연이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거리를 뒀죠. 조금 불안하게 만들어야 해. 내가 삐진 건지 뭔지 궁금하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연이에게서 먼저 문자가 왔어요. 야, 괜찮아? 연락이 없네.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답장하지 않았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답장했죠. 응, 바빠서 요즘 일이 많아. 짧고 무뚝뚝하게. 그래, 몸 관리 잘해. 응.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어요. 3일이 더 지났습니다. 금요일 저녁 또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야, 뭐해? 집에서 쉬고 있어. 나 오늘 너무 우울해 올래?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기다린 순간. 하지만 바로 가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 오늘 좀 피곤한데. 그래, 그럼 괜찮아. 수연이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조금 더 끌어당겨야 해. 근데 네가 힘들다면 가야지. 30분 후에 갈게.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해. 이제 그녀는 내가 필요한 상태야. 오늘 밤 또 기회가 올 거야. 그리고 그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또다시 선을 넘었어요. 이번에는 수연이도 실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죠. 소파에서 뒤엉킨 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거야. 예전과 달라 이제는 오히려 내가 너한테 과분한 거야. 찌질한 생각이었지만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30년 만에 이룬 이 관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 관계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친구였어요. 하지만 사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파트너? 아니면 애매한 사이? 저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한 주에 두세 번은 만났어요. 수연이네 집에서 혹은 제 집에서 만나면 술 한잔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침대로 갔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중독됐죠. 52세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탄탄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웠습니다. 매번 그녀를 안을 때마다 전율이 흘렀어요. 아, 이 맛에 사는구나. 이게 바로 그거구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그냥 육체적 끌림인가? 밤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수연이를 안고 있을 때는 확신했습니다. 아,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해.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달라졌어요. 혼자 남겨지면 냉정해졌죠. 사랑?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그녀의 몸이 좋은 걸까? 어린 시절 못 가져서 더 집착하는 걸까? 솔직히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녀와 잠자리를 할 때는 황홀했어요.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평생 이렇게 안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끝나고 나면 현타가 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또 수연이네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죠. 격렬했어요. 그날 밤은 평소보다 더 깊이, 더 오래 그녀를 안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수연이는 제 팔을 베고 있었죠. 있잖아. 수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거 뭐야?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뭐긴 뭐야 친구지. 친구끼리 이래. 수연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친구가 일주일에 3번씩 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수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엔 실수라고 생각했어. 외로워서, 술 먹어서 그런 거라고. 근데 계속 이러다 보니까 수연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봤어요. 보니까 모르겠어. 익숙해졌나? 아니면 그녀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만 헷갈리는 게 아니구나. 묘하게 안심이 됐어요. 너는 어때? 나를 어떻게 생각해?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사랑한다고 말할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 관계도 끝나는 거 아니야? 두려웠습니다. 지금 이 관계가 불완전하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적어도 그녀를 안을 수는 있었으니까요. 나도 모르겠어. 그냥 편해 너랑 있으면. 결국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겁했죠?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부도 아니었죠. 수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애매한 관계가 계속됐죠. 친구도 아니고 연인도 아닌 그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두 사람.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더 수연이에게 빠져들었어요. 그녀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제일 먼저 수연이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뭐 해? 집에 있어. 내가 갈까? 응. 매번 같은 대화였죠. 하지만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좋았습니다. 예측 가능한 안정감이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수연이를 안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여자의 몸이 좋은 걸까? 아니면 이 여자 자체를 좋아하는 걸까? 잠자리는 여전히 좋았어요. 매번 만족스러웠죠. 하지만 그게 다였을까요? 만약 수연이가 관계를 거부하면? 만약 그녀가 몸이 아닌 마음만 달라고 하면? 저는 계속 그녀 곁에 있을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젠장, 나는 뭘 원하는 거야? 사랑? 관계? 소유욕? 아니면 어린 시절 못 가진 걸 가졌다는 만족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느 날 밤 또 수연이네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고요했죠. 저는 그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52세 주름이 조금 보였어요. 눈가에, 입가에. 화장하면 가려지지만 맨 얼굴로 자고 있으니 보였습니다. 나이 들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몸매가 좋아도 얼굴이 예뻐도 나이는 속일 수 없지. 냉정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봤어요. 또 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수연이한테 내가 과분한 거 아니야? 52세 이혼녀가 52세 미혼 남자 만난 거면 오히려 그쪽이 득본 거지. 찌질한 자기 합리화였어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어항 속의 물고기라고 생각한 걸까요? 나는 이제 선택하는 쪽이야. 그녀가 나를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52세 이혼녀를 누가 원하겠어? 나라도 있으니까 다행인 거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까지 그녀에게 집착하는 걸까? 만약 정말 내가 우위에 있다면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왜 그녀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걸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나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저는 속으로 자꾸 바보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이가 커피를 내려줬어요. 잘 잤어?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죠.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있잖아.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이대로 계속 갈 거야? 무슨 말이야? 이렇게 애매한 관계 친구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고. 수연이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난 솔직히 헷갈려 너한테 의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좋아하는 건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나도 똑같아. 나도 헷갈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수연이가 미소 지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죠. 나도 그래, 너 없으면. 너무 외로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헷갈리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대로 가자. 제가 말했어요. 서두를 필요 없잖아. 천천히 생각하면서. 그래.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애매한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죠.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수연이 생각이 났어요. 그녀의 몸, 그녀의 신음소리, 그녀의 향기.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아, 보고 싶어. 지금 당장 안고 싶어. 욕망이 치솟았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 후배가 물었어요. 부장님,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왜?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런가? 여자 생기셨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아니,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에이, 숨기지 마세요. 딱 보면 알아요. 후배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애매하게 웃고 넘겼습니다. 그날 저녁 또 수연이를 만났어요. 그녀네 집에서 저녁을 먹고 술 한잔하고 침대로 갔죠. 여전히 좋았습니다. 그녀를 안을 때마다 세상을 가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끝나고 나면 또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 관계는 어디로 가는 걸까?
대답이 없었어요. 수연이는 제 품에 안긴 채 물었습니다. 행복해? 응, 나도. 우리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둘 다 확신하지 못했어요. 행복한 건지, 만족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수연이가 또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있잖아. 너, 나 좋아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쩌면 기다린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대답하기가 무서웠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궁금해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연이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친구, 파트너, 아니면 수연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몰랐으니까요. 나는 수연이를 좋아하는 걸까?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좋아해. 겨우 그 말을 꺼냈어요. 얼마나? 많이.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수연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확신이 없었죠. 나도 너 좋아해. 그녀도 똑같이 애매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좋아한다고 말했지만 둘 다 확신하지 못했어요. 이게 사랑인지 의존인지 외로움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김수현,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학창시절 인기녀를 쟁취한 만족감일까?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널 사랑하는 걸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그녀 없이 살 수 없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든 집착이든 욕망이든 저에게 수연이는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계속 그녀 곁에 있을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면 되겠지. 이게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지금은 일단 이대로 가는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 관계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2달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애매한 관계는 계속됐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났고 만나면 항상 같은 패턴이었죠. 저녁 먹고 술 한잔하고 침대로 익숙해졌습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당연한 일상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연인인 건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사이인 건지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았죠.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야, 오늘 우리 집 올래? 응, 퇴근하고 갈게. 술 사올 필요 없어. 내가 샀어.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오늘도 그런 밤이 되겠죠. 퇴근하고 수연이네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테이블에 이미 안주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소주도 2병 놓여 있었고요. 어서 와 씻고 나올게. 수연이가 샤워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죠.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어요. 오늘은 어떨까? 매번 하는데도 질리지가 않네. 이게 정상인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수연이가 나왔어요. 머리를 말리지 않은 채 물기가 촉촉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헐렁한 티셔츠 하나에 짧은 반바지.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죠. 하지만 묘하게 섹시했어요. 저 모습만 봐도 흥분되네.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봐? 수연이가 물었어요. 너, 왜? 예쁘니까. 수연이가 웃었습니다. 52살이 뭐가 예뻐? 예쁜데? 진심이었어요. 정말 예뻤으니까요. 아니, 예쁘다기보다는 끌렸습니다. 그녀의 모든 게 저를 자극했어요. 우리는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소주를 따르고 건배했죠. 오늘 회사 어땠어? 그냥 그랬어. 너는? 나도 그냥. 별 의미 없는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좋았어요. 편안했죠. 1잔, 2잔, 3잔.
점점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수연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술에 취한 그 표정이 더 섹시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연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우리, 이거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렇게 계속 만나서 자기만 하는 거.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는 건가? 왜? 싫어? 아니, 싫은 건 아닌데. 수연이가 소주잔을 돌리며 말했어요. 그냥, 우리가 뭔지 모르겠어서. 우린 친구잖아. 친구가 이래?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랑 있으면 좋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사랑? 아니면 그냥 외로움?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지금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나는 네가 좋아. 그것만으로 충분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수연이는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정말? 응.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러운 키스였죠. 처음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열정적으로 격렬하게. 우리는 소파로 옮겨갔어요. 옷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티셔츠, 반바지, 속옷. 모든 게 바닥에 떨어졌죠. 그녀의 몸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녀의 체온, 그녀의 숨소리, 그녀의 향기. 모든 게 저를 미치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천천히 깊게. 수연이가 신음했어요. 그 소리가 저를 더 흥분시켰죠. 저는 더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연이도 제게 맞춰왔어요. 우리는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것처럼.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리니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숨이 거칠었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났죠. 좋았어. 수연이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진심이었어요. 매번 해도 질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게 끝이야? 뭐가? 우리 관계 계속 이렇게만 갈 거야? 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수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뭔데? 수연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결론이 뭐긴 일단 이대로 가는 거지. 이대로가 뭔데? 계속 자기만 하면서 애매하게. 그럼 넌 원하는 게 뭔데?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수연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나 물 좀 마시고 올게. 수연이가 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가 말했어요. 모르겠으면 너 집에 가. 갑자기 왜 그래 수연아? 가라고 혼자 있고 싶으니까. 수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의 형용할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나서 우리는 처음으로 말다툼을 한 날이었어요. 처음엔 화가 났지만 저는 그녀를 잃을 것 같은 불안감에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수연이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 수연아, 왜 이러는 거야? 왜긴 뭐가 왜야. 나도 지쳤어. 뭐가? 이렇게 애매한 관계. 친구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고. 수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기만 하면서 사랑인지 뭔지도 모르고. 난 그냥 확실한 게 필요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수연아, 가. 그냥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단호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왔어요. 차에 올라타서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연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 저에 대해. 어떡하지? 이대로 끝나는 건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수연이 생각만 났습니다. 눈물 고인 그 눈, 지친 목소리. 내가 잘못했나?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나?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야 했나?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다음 날 저는 수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젯밤 미안해. 내가 너무 우유부단했어.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괜찮아. 나도 오버했어. 통화 좀 할까? 나 지금 밖이야. 나중에. 차갑지는 않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거리가 느껴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만나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서너 번은 만났을 시간인데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금요일 저녁 저는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연아, 뭐해? 집에 있어. 만날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 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구나. 수연이네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연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지만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왔어? 응.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았어요. 미안해 지난번에. 그랬어. 나도 너무 몰아붙인 것 같아. 아니야, 너 말이 맞아. 제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생각 많이 했어. 무슨? 우리 관계. 수연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너 좋아해 정말로. 알아. 근데 솔직히 이게 사랑인지는 잘 모르겠어. 수연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확실한 건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사랑 아니야? 모르겠어.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수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너 정말 답답해. 미안해. 미안하지 말고 확실하게 좀 해. 뭘? 우리 관계 이대로 갈 거면 확실히 정하자. 수연이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연인으로 사귈 거야? 아니면 끝낼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연인으로 사귀면? 그럼 책임져야 합니다. 진지한 관계가 되는 거죠. 어쩌면 결혼까지 갈 수도 있고. 그게 싫은 건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망설여지지? 잠시 후 저는 수연이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랑 사귀자. 수연이가 숨을 멈췄어요. 진심이야? 응, 더 이상 이렇게 애매하게 있고 싶지 않아. 너를 내 여자로 만들고 싶어, 확실하게. 그 말을 하고 나니 후련했습니다. 제대로 된 고백 고등학교 때와는 달랐어요. 지금은 진심이었으니까요. 비록 사랑인지는 확신 못해도 나 궁금한 거 있어. 수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뭔데? 솔직하게 대답해줘, 하나만. 응. 너 나를 정말 원하는 거야? 아니면 자는 게 좋은 거야?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좋았어. 30년 넘게 옆에서 지켜본 너를 가질 수 있는 게. 하지만 이제는 너랑 자고 나서 혼자 남겨질 때 공허해. 너랑 통화 안 하면 하루가 이상해. 너 없는 아침을 상상할 수 없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사랑인지는 모르겠어, 진짜로. 하지만 확실한 건 너를 원해,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전부를. 수연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바보? 응, 나 바보야. 52살 먹고도 이 모양이야. 사랑인지도 모르면서 사귀자고 해? 그래, 그게 나야.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멋있게 고백 못해서. 근데 이게 내 진심이야, 솔직한. 수연이가 제 품에 안겨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나도 똑같아. 수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너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수연아, 처음엔 외로워서 기댄 것 같아, 솔직히. 수연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결혼 생활 끝나고 혼자가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너한테 의지한 거야. 익숙한 친구니까. 알아. 근데 자꾸 자다 보니까
수연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더라. 이게 사랑일까? 모르겠어. 근데 상관없어. 제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일단 시작하자, 제대로. 그래.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보 같지만 그러자.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래, 깊게 두 명의 52세. 이 나이에도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 두 사람. 찌질하고 우스웠지만 그게 우리였습니다. 있잖아. 수연이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뭔데? 너 고등학교 때 나한테 고백했던 거 기억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응. 그때 왜 좋아했어? 예뻐서. 그게 다야? 응, 그게 다였어, 솔직히. 수연이가 웃었습니다. 역시 남자들은 다 똑같네. 미안. 아니, 솔직해서 좋아. 수연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도 예뻐.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보. 응, 바보 맞아.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처음으로 연인으로서의 키스였죠. 이전의 키스들과는 달랐어요. 더 진지했고, 더 따뜻했습니다. 오늘, 자고 갈 거지?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럼 이제 우리 연인이니까. 수연이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좀 더 달라야 하는 거 아니야? 뭐가? 자는 것도. 저는 웃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데? 모르겠어, 근데. 사랑하면서 하는 거 아니야? 우린 사랑이 뭔지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일단 해보고 알아가는 거지. 수연이가 웃었어요. 너 정말 답 없다. 응, 나 답 없어. 우리는 침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서로를 확인하듯 안았습니다. 수연아 고마워. 뭐가? 나 같은 놈이랑 사귀어줘서. 나도 고마워. 뭐가? 나 같은 여자 받아줘서.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됐어요. 이전보다 더 깊게, 더 진하게. 연인으로서의 첫날 밤. 사랑인지는 모르지만 서로가 필요한 두 사람.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연이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그녀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잠든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죠. 내 여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확실하게. 김수연은 이제 내 여자야. 막상 말하고 나니 홀가분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이제부터는 제대로 해야 해. 연인으로서 어쩌면 남편으로서까지. 수연이가 눈을 떴습니다. 일어났어? 응, 잘 잤어? 응. 수연이가 미소 지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미소였죠. 어제 고마웠어. 뭐가? 고백해줘서. 별거 아닌데. 아니야, 나한텐 큰 거야.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근데 해보는 거지. 그래. 해보자.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연이었습니다. 아, 응, 뭐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볼 거지? 당연하지, 내 여자인데. 수연이가 웃었어요. 내 여자라니 오글거려. 사실이잖아. 그래, 이제 네 여자야.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만족스러웠어요. 연인이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게 달라졌어요. 우선 만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거의 매일 봤죠. 퇴근하면 수연이네 집으로 가거나 수연이가 제 집으로 왔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하고 잠들었습니다. 마치 부부처럼 처음엔 어색했어요. 연인이라는 호칭이 낯설었죠. 52살에 사귄다니. 주변 사람들이 알면 웃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개의치 않게 됐어요. 뭐 어때서? 내 인생인데.
어차피 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수연이네 집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제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죠.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아, 수연이가 불쑥 말했어요. 응? 너 지금 행복해? 응, 나름. 나름은 뭐야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확실했어요. 수연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근데 신기해. 뭐가?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저도 웃었어요. 나도 예전에 상상만 했었는데. 수연이가 몸을 일으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진짜 그렇게 오래 날 좋아했어? 응. 인정하기 부끄러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바보. 그럼 진작 말하지. 말했잖아, 고등학교 때. 그때 한 번뿐이잖아. 수연이가 제 뺨을 톡 쳤어요. 계속 말했어야지. 포기하지 말고. 넌 단호하게 거절했잖아. 그래도 수연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계속 말했으면 어땠을까? 뭐가? 우리가 더 일찍 이렇게 됐을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모르겠어. 근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된 게 다행이야. 그래. 응, 만약 20대의 사귀었으면 금방 헤어졌을지도 몰라. 왜? 그땐 나도 젊고 철없었으니까. 수연이가 웃었습니다. 지금은 늙고 철들었어. 그런 셈이지.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있잖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나 요즘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이게 사랑인 것 같아. 수연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 응.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확신이 없었잖아. 근데 요즘 확신이 들어. 뭐가?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저는 수연이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랑 있으면 행복해서. 아침에 눈 떴을 때 내가 옆에 있으면 좋고, 퇴근하고 너한테 전화하는 게 기다려지고, 주말에 너랑 이렇게 있는 게 편하고, 수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게 사랑 아니면 뭐겠어. 바보. 응, 나 바보야. 52살 먹고 이제야 사랑을 알았어. 수연이가 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나도 너 사랑해. 진심이야? 응, 나도 요즘 깨달았어. 뭘? 너 없는 하루는 상상이 안 돼. 수연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처음엔 외로워서 기댄 것 같았는데, 근데 지금은 달라, 정말로. 어떻게? 너랑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예전에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못 느낀 거. 너랑 있으면 느껴 내가 여자라는 걸, 살아있다는 걸. 수연이가 울먹였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어. 저는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뭐가? 나 같은 놈 사랑해줘서. 나야말로. 우리는 오래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TV 소리만 작게 들릴 뿐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좋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한참 후에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있잖아. 우리 결혼할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 결혼 우리 나이에 사귄다는 것도 웃기잖아. 수연이가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어차피 사랑하는 거, 결혼하는 게 맞지 않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이라니. 생각은 했었어요, 물론. 하지만 막상 들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아니야. 나 요즘 계속 생각했어. 우리 나이에 애인이 뭐야. 그냥 결혼하고 같이 사는 게 맞지. 수연이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 나이에 연애를 질질 끌 필요가 있나? 근데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한 것도 있었지만 솔직히 두렵기도 했습니다. 뭐가 걱정돼? 내 자식들. 아, 그거. 수연이가 웃었어요. 걱정 마, 애들한테 이미 얘기했어. 뭐? 엄마 남자 생겼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지난주에.
뭐래? 처음엔 놀라더라 당연히. 수연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 했어. 정말? 응 아들이 그러더라. 엄마 인생도 있는 거 아니냐고. 딸도 그래. 엄마 행복하면 된다고. 다행이었습니다. 솔직히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그거였으니까요. 그럼 나도 만나야 하나? 당연하지 우리 결혼하면 가족 되는 건데. 아직 결혼한다고 안 했잖아. 그럼 안 할 거야? 수연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결혼. 52세의 결혼.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근데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래. 정말? 응, 우리 결혼하자. 수연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진심이지? 진심이야.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김수연, 나랑 결혼해줘. 응. 수연이가 울먹였어요. 고마워. 뭐가? 나 같은 이혼녀 받아줘서.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너 내 여자야, 이혼녀가 아니라. 김수연 내가 사랑하는 여자. 바보.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깊고 진하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게 사랑이라고. 3개월이 흘렀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식장 예약, 하객 명단, 예복 맞추기. 52세에 처음 해보는 일들이었죠. 수연이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어느 주말 수연이의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은 26살, 딸은 23살. 두 사람 모두 처음엔 어색해했어요. 당연했죠. 엄마의 남자친구를 만나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엄마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만 들으셨길 바랍니다. 네, 엄마가 요즘 많이 행복해 보이세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도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어요. 수연이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이 아저씨가 고등학교 때 나한테 고백도 했었어. 진짜? 응, 근데 엄마가 차버렸지. 아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도 계속 좋아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뭐? 30년 넘게. 우와. 딸이 감탄했어요. 그건 진짜 사랑이네요. 그 말에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축하드려요, 진심으로. 아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래 힘드셨는데 이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아프게 하지 마시고요. 당연하지 평생 소중하게 모실게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자식들의 축복을 받았으니까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작은 웨딩홀을 빌렸어요.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했습니다. 50명 정도였죠. 저는 턱시도를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52세의 신랑.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습니다. 식장으로 나갔어요.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웃으며 축하해줬죠. 52세의 총각 졸업이라니. 축하해, 진심으로. 오래 기다렸네, 친구.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드디어 제 사람을 찾았으니까요. 음악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연이가 들어왔어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5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되는구나. 30년을 기다린 이 순간, 수연이가 제 앞에 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주례가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우리는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서약의 키스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30년을 기다린 이 순간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식장을 가득 채웠죠.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웃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 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엔 손잡고 산책을 하고, 주말엔 수연이 자식들과 함께 밥을 먹죠.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평범함이 행복입니다. 가끔 친구들이 묻곤 해요. 결혼하니까 어때? 힘들지?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혀 오히려 진작할 걸 그랬어. 젊을 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야, 지금이 딱 좋아. 진심이에요. 젊을 때 사귀었으면 사랑의 진가를 몰랐을 거예요. 50대가 되어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으니까요. 오늘도 퇴근하고 집에 갑니다. 문을 열면 수연이가 있을 거예요. 어서 와.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니까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사람과 함께 걸어갈 겁니다. 손잡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어릴 적 품었던 순수하고 어쩌면 가벼울 수도 있었던 사랑. 그게 세월이 지나며 마음속에서 화산처럼 커져버렸습니다. 진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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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시나요?